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지났지만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학교 폭력 문제로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잘 직에 신청을 했다가 내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하루가 채 24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식으로 정리가 됐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좀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문제에 사실은 이념의 대결이 개입되어 있다. 그 문제가 되는 학교가 민족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 고등학교인데 그 교사들이 좌편향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어서 조금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제 생각에는 미숙한 아이들의 사이에 문제가 된 것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강제 전학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주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죠.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데요. 총 학생 수는 453명. 최근 출생률 저하에 맞물려서 고등학교 재학생들도 굉장히 숫자가 줄고 한 반에 채 30명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학생 수가 유독 적고, 그러니까 한 학년에 약 150명. 그러면 여기에 남녀가 또 공학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된다 그러면 남학생 기준으로는 70명 내지 80명. 그러면 이게 3학년 내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또 이렇게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아주 옛날 영화인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기숙형 명문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비극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영화가 되었었는데요. 그럼 좀 유사한 분위기라는 것이 좀 문제를 좀 키우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형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족사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주 주말에 학생들이 외출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고립된 폐쇄적인 환경은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좀 문제가 시간을 끌면서 소요된 것이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자사고가 그렇지만은 일단 민족사관 고등학교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시험을 일단 치고, 시험을 친 다음에 성적이 우수하다 그래서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첨 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 것인데, 어찌 됐건 상당한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그간 국내외 입시 성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특히 상당수 학생들이 외국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 외국 대학, 미국 대학이나 이런 명문 대학의 진학에서는 학생부 기재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시로 선발하는 경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이 민사고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서 강제 전학을 하게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의 어떤 명문대 입학은 완전히 차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워낙 그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들로 대학 입시가 사실상 결정되는 그런 전형들이 워낙 국내외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정순신 변호사 측도 끝까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이게 여러 가지 사회가 많이 변화했고 또 제도가 또 변화했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들의 싸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 것은 결국 그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라는 고위직에 아주 실질적인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그 고위직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요. 과연 본인의 의사로 된 것인지, 아니면 누가 권유를 했다거나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의 의사를 싸그리 무시하고 누군가 심지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싹 무시하고 강제로 시켰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워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정순신 변호사 본인의 어떤 이런 이제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번 사태를 좀 촉발시킨 가장 큰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면에서 대표가 학생 본인은 물론 그 아버지인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정순신 변호사의 이제 그 내용, 아들의 이제 학교 폭력 그 법적 분쟁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건이 진행 당시에는 학폭위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이제 어떤 처분 결정을 내리고 그걸 이제 상급 교육청에서 이제 재심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예전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라는 것이 이제 교육청으로 다 이제 모두 이관됐고, 단위 학교에서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학교장이 직접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가외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이런 학교폭력 이제 문제가 교육청으로 이제 다 이관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호사들 판이 되었다고 그런 비판적인 이제 내용도 나왔었는데, 현재의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이제 유지되는 한 차라리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또 법률적인 분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련 업무를 접해본 결과 차라리 교육청으로 모두 이관이 돼서 그냥 법적인 절차를 가는 것이 학교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여러 가지 여건상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 교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간사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쭉 관여하게 되는 이 단위 학교에서의 이제 학폭위 처분은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또 이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법적 분쟁을 본인들 스스로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 경험도 없고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일에 이제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경우도 많겠다. 물론 이제 학교나 선생님들께서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경험이 없는 이제 학교 측에서 나섰을 때 보다 많은 이제 문제가 오히려 확산되는 경우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서 학교는 일단 이 문제의 결정에서는 좀 비껴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에 제출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좀 비켜나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싸움하는 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이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이제 노무현 때 이제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그 법에 이제 제2조 이제 학교 폭력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폭언을 하는 경우라던가 모욕을 하는 경우라던가, 특히 이제 제일 민감한 게 이제 성폭력인 것인데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괜히 마음에 드는 이제 여학생들이 이렇게 국민학교 때 이렇게 같은 반에 있으면, 이쁘장한 여학생이 있으면 이제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이 이제 치마를 입고 오면 이제 치마를 들추고 그런 것들도 괜한 이제 재미를 느끼고, 또 이제 상대 여학생이 이제 울고 그러면은 또 낄낄거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르면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이제 사실은 꽤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성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다 해당돼서 원칙적으로 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사 대상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따돌림이란 이제 그래서 다시 별도로 나와 있는데,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되어 있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휴대전화,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이제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 제12조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전에는 현행 법상으로는 교육지원청, 이른바 뭐 교육청에다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래는 이게 각 단위 학교마다 이렇게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의 모 지역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나 이런 이제 결정을 한 바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2에 따라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이제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항이 다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호에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제17조에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당연히 이제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불조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학교 폭력의 이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제 1호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가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접촉 금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호가 학교 봉사, 4호가 사회 봉사,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5호가 이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이제 심리 치료, 그리고 6호가 출석 정지, 그다음에 7호가 학급 교체, 8호가 전학, 9호가 퇴학 처분입니다. 의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은 이제 중학교까지가 이제 의무 교육인데,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이제 퇴학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중학교까지는 8호 이제 전학까지, 강제 전학까지만 이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 이수나 심리 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도, 가해 학생의 부모님도 이제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폭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현실에 좀 어떻게 이제 되는 것이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시 수시를 포함해서 상급 학교 진학에 이제 학생부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징계를 둘러싼 이제 분쟁은 사실은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이런 식으로 이런 입시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상급 학교에서 이제 어떤 특별한 전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지면 이제 이런 상급 진학 자체가 이제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 아이의 미래를 차단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피해 학생이 그냥 뭐 단순히 어떤 뭐 잠시 어떤 고통을 당한 경우라면 뭐 이렇게 학교 폭력이 학폭위까지 이제 당연히 이런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피해 학생이 이제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뭐또 결론적으로 또 학업에 또 지장을 받게 되니까, 또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 이놈 때문에, 그 학생 때문에 내 아이가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상급 학교 진학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내 아이의 인생이 망쳐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뭐 사실은 좀 이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자식의 문제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좀 속된 말로 이제 눈이 돌아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즉 이제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만 있게 해준다 그러면 변호사 보수는 뭐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어떤 면에선 냉정하게 좀 속되게 말씀드리면 뭐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상급 학교 진학에 어떤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당초 이제 학생부 기록 자체를 이제 졸업 후에도 상당 기간 이제 보존하도록 해서 이제 그 차차 이제 상급 학교 진학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원래 이제 다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학생 기록부가 다
학교에 다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형태로 이제 유지되려고 했었는데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첨예하게 예민하게 바로 뭐 상급 학교, 특히 뭐 대학 입시에 걸려 있는 경우라면은 양쪽 부모가 뭐 다 너무나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제 부담을 느낀 교육 당국이 이제 졸업 후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제 졸업 후 삭제, 중앙 기록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졸업 후에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어떤 이제 벌어지면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그러니까 중학교 입시에만 어떤 이제 해당 기록이 이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그 기록이 그대로 대학 입시에 이제 수시 같은 거에 평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중학교 때 어떤 학교 폭력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기록이 고등학교는 뭐 물론이고 그 이후에 대학 입시 때까지도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좋겠냐 나쁘겠냐,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논쟁이 사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제 학생부 징계 기록을 최장 10년 동안 이제 보존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제 전교조 출신의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이제 반대해서 이제 뭐 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좀 이유가 좀 궁색한데요. 뭐 자신도 뭐 이러저러한 교사 경험을 통해서 뭐 피해 가해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잘 지내더라, 그걸 꼭 그렇게 기록을 보존시켜야 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0년 굉장히 장기간 이 기록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좀 이 강민정 의원의 말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에서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뭐 사실 세상마다 모두 그렇지만 뭐 모르는 사이들끼리 좀 서먹한 사이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친밀하고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했던 사이에서 이제 금이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확 커지는 것인데요. 그런 것처럼 학교 폭력에서의 이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인 경우가 원래는 상당히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진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피해 학생들한테 일진이 뭐 직접 가해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일진의 이제 어떤 목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피해 학생과 원래는 친했던 학생이 이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등의 어떤 그런 이유로 피해 학생들한테 가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당연히 이제 이 뭐 잘 지내더라라는 식의 말로는 이 학교 폭력의 이제 본질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해 학생에 도대체 얼마나 이제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는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도 교육부 차관이 얘기한 거지만, 처음에 이제 이 학교 폭력 이제 징계 기록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보존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당초 이제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되어 있었고, 퇴학 조치는 영구 보존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너무 강하고 이른바 낙인 효과가 너무 크다 해서 2013년부터는 계속 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더 심하게 제재할수록 이제 교육 현장을 둘러싸고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또 가해 학생과 학교, 피해 학생과 학교, 뭐 교육 당국과 이제 분쟁이 격화될 것은 뭐 뻔하지 않냐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부 이제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1호, 앞서 이제 말씀드린 가해 학생의 조치 중에 1호, 서면 사과부터 3호 교내 봉사까지는 당사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삭제하고, 그다음에 4호 이제 외부에서 봉사하는 사회 봉사부터 7호 학급 교체까지는 이제 졸업 후 2년간 그다음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고, 8호 이제 전학부터는 좀 중간 처분이겠죠. 졸업 후 2년간 무조건 기록이 남고, 이제 9호는 삭제되지 않는, 퇴학 처분은 삭제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 조경태 이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제 1, 2호 이제 서면 사과와 그 접촉 금지,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지만 교내 봉사와 사회 봉사 3호, 4호는 졸업 후 2년, 그다음에 그 이후는 5년간 이제 보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 전학과 퇴학은 10년간 이제 학생부의 조치상이 기록되는 것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이제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록이 대학 입시 때까지 가게 되고, 고등학교 때 이제 벌어진 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학생부에 이제 그대로 기록이 잔존이 남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나 이제 이후에도 이제 대학 입시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교육부는 대입 전형 중에 이제 수능 위주 정시 모집,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이제 정시로 입학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정시 모집에도 학폭 가해 전력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고 실제로 체육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전형에도 이제 지금 의무적으로 다 방안을 의무적으로 이제 이런 학폭 기재 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제 2021년부터 좀 시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교육부는 이제 교내 봉사와 이제 사회 봉사를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의 이제 발의안에는 3, 4호를 묶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봉사 활동을 넣는 것은 이제 1호 이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뭐 이런 것하고는 이제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조금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하면 조금 덜 예민한 그런 경우이기도 했고 뭐 대부분의 경우 뭐 중학교 때부터 어떤 특수 중학교 이런 데 입시를 뭐 준비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뭐 초등학생이지만 아무래도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뭐 심각하게 뭐 아이가 다치거나 하는 경우는 없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를 좀 달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그 학폭이었지만은 좀 3호, 뭐 4호까지는 어차피 초등학생은 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교내 봉사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학교에 당국에서 가해 학생을 좀 제재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조금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좀 많이 했었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지금 교육부 개정안이라던가 조경태 의원 개정안이라 그러면 교내 봉사도 지금 이제 기록이 남게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그 학폭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교내 봉사를 명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해 학생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냥 뭐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교내 봉사를 순순히 받아들였는데 뭐 교내 봉사라고 해봐야 이제 뭐 학교의 도서관이라던가 뭐 이런 데 좀 청소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학교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도서관 이제 책 정리하는 거 선생님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좀 의미가 좀 많이 좀 달라져서 이를 둘러싸고 어느 뭐 교육부 개정안이든 또 조경태 의원 개정안이든 조금 좀 서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폭력이 대부분 뭐 소년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에 대한 어떤 폭력 행위가 학교 폭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폭력이 아닌 다른 어떤 소년 범죄 내지는 그 범행 대상이 이제 성인인 경우 뭐 대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게 조건 만남, 뭐 강도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소년법에 따른 이제 처분은 절대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해당 학생부 기재 사항은 상급 학교 진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그러면 소년법을 개정해서 소년법에 따른 어떤 처분도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냐 등등 다 이게 교육과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좀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은 좀 김영란법을 좀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업무와 관련된 변호사로부터 물론 뭐 내연관계라고 하지만 그런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점심 저녁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문제가 비화된 것처럼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경우도 심각한 사안 피해 학생이 피해가 크고 어떤 그런 가해 학생의 어떤 행위에 질이 나쁠 경우에만 좀 적용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뜻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런 심각한 사안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좀 더 학교나 교육 당국이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사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생들 사이들보다는 선생님들의 문제였습니다. 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질서가 잡힌 면도 있지만 정말 뭐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둘렀고 제일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해당 이제 친구하고 내가 또 친분이 있어서 지금도 한 30년이 지난 지금도 만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그 친구가 좀 키가 굉장히 크고 좀 외모가 눈에 띄는 친구여서 좀 어디 이렇게 다녀도 이제 좀 눈에 띄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이제 좀 학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조금 젊어 보이셨고 이제 좀 치마를 좀 짧은 치마를 입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껄렁껄렁한 고등학생들 이제 보면서 친구 부모님 어머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제 뭐 휘파람을 좀 불고 좀 희롱하는 듯한 이제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큰 저 친구가 그 건물 같은 층에 있었고 누군가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잘못 이야기를 해서 정말 학교에 이제 선생님한테 정말 개패듯 맞았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로 정말 좀 무소불위의 이제 폭력을 선생님들이 쓰셨죠. 그랬는데 이제 뭐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인권 조례 등으로 교권이 약화되니까 이제 학생 간 이제 폭력을 제어할 이제 무소불위의 어떤 폭력을 휘두르었던 교사나 선생님은 사라지고, 그 교실에 이제 학생 간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또 사라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교사들, 선생님들의 어떤 직업적 윤리의식도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좀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심각하게 좀 와닿는 것.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학교폭력을 이 법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걸로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인지 완화되고 있는 것인지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아이들은 이제 특히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뭐 순수하지도 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악마도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훈육과 교육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 국가가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교육시키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이 칼럼을 이제 썼는데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25만 명 금쪽이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2년, 2021년에 중국 아기는 956만 명, 미국은 이제 366만 명, 일본이 80만 명, 독일이 79만 명, 프랑스 72만 명, 영국이 이제 69만 명이 태어났다. 미국도 유럽도 선방했다. 근데 우리의 경우 2012년 48만 명이었던 신생아가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집값이 비싸고 살인적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니까 결혼과 출산기피증이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다짐했는데 교육개혁의 그림도 안 보이거니와 교육부 손에 맡겨두는 개혁은 하나마나일 것 같다는 걱정이 또다시 앞선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랴부랴 교육부에서 또다시 이제 예전처럼 이제 학생부 징계 기록을 뭐 보존을 얼마를 한 해 남겨두니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조경태 의원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다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은 추궁되어야 하겠지만, 이게 특히 상급학교 진학 그 자체를 어차피 뭐 서울대학교라는 데가 뭐 들어가는 학생들이 뭐 수준이라는 게 뭐 저를 포함해서 특히 도덕적 수준이라는 건 별볼이 없는 것인데, 이것까지 뭐 꼭 제한을 하는 것이 맞는가? 뭐 서울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이 예전처럼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만약에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교라면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피해 학생의 어떤 입장에서, 피해 학생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는 그때 그놈 때문에, 그때 그 학생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놈은 결국 지 말대로 잘난 부모 만나서 또 좋은 머리로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잘 먹고 잘 산구나, 이런 것도 쉽게 볼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건 다만 이게 뭐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문제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문제도 정말로 이게 첨예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좀 제도를 수정해 나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 즉흥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런 이슈가 있으면 저렇게. 결론적으로는 저는 정순신 변호사가 그리고 그 아들의 학폭 문제로 고위직의 어떤 진출 자체가 차단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기도 하고 어떤 정의를 세운다는 목적에도 부합하게 좀 맞춰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